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제가 핀포인트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드리면,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적재적소에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플로우라고 하면 제 플로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사람이 오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긴장하잖아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내 소개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내해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도 소개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소개를 하겠죠. 이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그냥 보기 위해서, 막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입 좀 풀라고, 긴장 좀 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그 입사 지원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든 그 회사 면접을 볼 때 그 정도는 준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얘기를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입 좀 풀고 긴장 좀 풀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장형 질문과 꼬리물기 질문이 있어요. 꼬리물기 질문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진이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영진이가 자기가 무도회 사수 유튜브 채널을 키웠는데 빵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까지 자기 힘으로 혼자 다 키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아, 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꼬리물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00명까지 어떻게 키우셨어요? 채널은 몇 개월 동안 운영하셨어요? 1년 동안 운영하시는데 왜 1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꼬리물기 질문인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안 되잖아요, 채용하시면. 근데 면접을 꼬리물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면접자가 지나치게 위축돼서 이게 압박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보고 설계한 질문이 전부 다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꼬리물기 질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면접자가 이 면접 안에서 자기의 기량을 100% 보여줘야 나도 시간을 쓰는 의미가 있고 면접자도 자기의 역량을 100% 보여주는 건데, 준비한 내용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자가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를 냈을 때 질문지를 설계하는 형태는 꼬리물기 질문이 아니라 확장형 질문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경력기술서에 무도회 사수 채널 운영을 했어, 이 사람이. 근데 그 전 회사가 뭐 다른 회사를 다녔는데 PD 경력이 아니라 디자이너 경력이야. 근데 갑자기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경력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꼬리물기 질문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디자이너인데 이 회사에서는 영상 PD셨어요? 이건 꼬리물기 질문이에요. 그렇죠? 확장형 질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커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사 생활하셨는지를 좀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게 확장형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핵심은 확장형 질문은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확장형 질문은 어떤 정해진 포맷이 있어서 사람에게 모두 공통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경력 기술서를 보고 추출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의 특기란을 적어놨어, 누가. 그러면 확장형 질문을 설계할 땐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무슨 영화 봤어요? 이거는 꼬리물기 질문이죠. 영화가 특기라고 하셨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영화를 특기로 적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 즉 의도나 의향, 뭔가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들. 이런 확장형 질문들은 그 사람의 어떤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미리 설계를 해두시는 거고요. 자, 꼬리물기 질문은 이제 즉석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개연성이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좀 논리가 이상한 것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손을 들고 끊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물기 질문이에요. 이런 플로우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대체로 그 사람에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보통 면접관들, 특히나 모범생형 면접관들은 필기해요. 면접자가 하는 얘기도 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순간 메모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 녹음을 하시던가, 다시 듣고 싶으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언어적인 신호가 훨씬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요. 이걸 봐야지만 이 사람이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그 감추지 못할 거예요.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신 그분도 분명 면접 때 그런 신호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퇴사가 확정되고 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사실 나르시시즘이 좀 있는 거예요. 대체 나는 경력이 있는데 자꾸 나를 물로 보는 것 같은 이런 사내 분위기가 사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표정이나 태도가 아마 인상에 각인이 되셨을 수도 있는 게, 그래도 3일밖에 안 됐지만 대표이사였잖아요, 모셨던. 근데 그런 표현을 할 때 존중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잘 좀 더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살을 발라내고 남는 뼈만 보면 그 사람은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였던 게 맞잖아요. 그 행간의 의미도 잘 살피셔야 되지만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말도 말이지만 그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런 존중과 배려는 있어야 되는데 던지듯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지금 3일 만에 나가신 분도 던지고 나간 거죠. 통보였고 정상인이었다면 전혀 달랐겠죠. 과정에서 힘든 점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었을 거고, 고민을 많이 한 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경력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 와보니까 나는 진짜 쭈구리고 나는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면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을 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경력으로 왔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 여기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그런 입장, 성명 발표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이게 일반인이에요. 이게 정상인, 사회화가 된 사람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 나의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살필 줄 아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저한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채용을 하셨으니 책임을 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가르쳐 보세요. 어차피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새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으니까. 다만 연봉은 좀 재계약을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 상황인 아예 홀가분한 거예요. 조상신이 도운 거죠. 조상신이 정말로. 조금씩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워크플로우도 잘 관리해 보시고요.